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LCL이란 무엇인가요? ALCL은 좀 복잡한 용어인데 현재로서는 림프종이라고 림포마라고 정의되어 있는 이형성, 그러니까 이상하게 만들어진 큰 세포의 림포마. 근데 문제는 그게 림프종이 어떻게 생기느냐? 가슴에 넣은 보형물에 연관되어 있는, 쉽게 말해서 가슴 보형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의사가 만든 림프종이 되겠죠. 어떤 의사가 만든 가슴 보형물을 하는. 현재로서의 정의는 이게 맞는데 세월이 지나면 이 부류가 약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원인이나 이게 생기는 원인이나 어떤 종류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있지는 못하고, 가장 중요한 건 원인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정확한 치료가 나올 텐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증상은요? 증상은 보형물이 생기면, 보형물이 이렇게 뭔가가 들어가게 되는데 가슴 안에 이 보형물에 물이 찬 느낌을 가지는 게 제일 많고, 또 하나는 럼프라고 해서 이렇게 혹처럼 튀어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물이 찬 느낌이 나거나 뭔가 튀어나오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가 진단이 가능한가요? 자가 진단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모두 남이 그렇듯이 커지면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게 좋냐? 솔직히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자가 진단이 가능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고, 만약 가능하다면 MRI 또는, 사실 한국에서는 초음파 유방 검사를 더 많이 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으면 1년에 3번, 안 되면 2번, 또는 최소 1번은 하시는 게 좋고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가슴 수술을 할 때 2년이나 1년에 한 번씩은 꼭 초음파 검사나 MRI를 받도록 실제로 모든 경우에 권장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은 없지만 좀 더 일찍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슴 수술했다면 보형물을 제거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금 복잡한데 먼저 가슴을 크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홍길동 씨가 가슴을 크게 한다고 생각합시다. 남자 이름 홍길동 씨를 여자라고 봐서 좀 이상한데 가슴 확대를 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보편적인 것이 보형물입니다. 뭐 지금 있는 텍스처드 임플란트 같은 보형물, 그 다음에는 지방 이식, 그 다음에 필러, 그 다음에 재건 수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건 수술은 유방암 수술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빼고요. 지방 이식을 하면 유방암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데 심각한 장애를 가지기 때문에 이건 저는 안 하는 걸 추천하고, 필러도 아쿠아 땡땡 뭐 필러 뭐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절대로 가장 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가슴 안에 굉장히 좋은 필러를 넣는다면 재료비만 1,000만 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형물을 넣었는데 이 보형물을 종류를 굳이 구별한다면 이렇게 생리식염수,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리식염수가 들어가는 생리식염수 백이 있다가 이게 좀 잘 새더라. 그래서 그리고 촉감도 좀 좋은 걸로 바꾸자. 그래서 코이시브 젤 백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표면이 이게 부드럽다고 해서 스무스 백이라고 하는데, 스무스 코젤, 한국말로 코젤이라고 하죠. 코이시브 젤 백으로 많이 썼는데 이걸 쓰니까 생각보다 구축이 많이 오더라. 그래서 구축을 예방한답시고 나온 게 텍스처드 임플란트, 이렇게 뭔가 오돌도돌한 것이 있는 녀석이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주로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LCL. 그런데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로서 권하는 거는 스무스백, 이런 스무스백이지 일부에서 권하는 것처럼 마이크로 텍스처 백이 과연 이게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 현재 연구상 꼭 어떤 특정 땡땡 회사의 거가 문제다. 그럼 과연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백이었으면 그 유병률 조사라도 돼서 이런 걸 보고라도 할 수 있었을지 솔직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백이 무조건 안전하다. 그건 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권하는 것은 현재의 지침상은 스무스 백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스무스 백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아니다는 애매하지만 모든 수술, 성형 수술에는 부작용이 따르니까 나는 현재 가슴에 보형물이 있거나 뭐 수술할 계획이 없다면 안 하는 걸 추천하고 만약 굳이 나는 해야 되겠다면 스무스 백으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일어난 숫자의 실제로 반 정도는 재건 수술을 했던 사람에게 일어났거든요. 가슴을 다시 만들었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 대부분은 유방암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유방암을 갖고 있는 분에게 림프종이 일어날 확률이 아무래도 좀 높겠죠. 하지만 실제로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보형물을 미용적으로 넣은 사람한테도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보형물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끝없이 가져야 될 것 같고 만약 제가 제 지인에게 권한다면 이런 부드러운 스무스백이 대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기준상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걸 꼭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초음파 검사만 자주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못 견디겠다. 그러면 당연히 빼는 것이 제일 좋고 두 번째로는 부드러운 백으로 교체하는 것도 꼭 권할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수술에는 실제로는 보톡스조차도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한 상담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해야 된다는 원칙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